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지난 6월 24일을 끝으로 SK바이오팜의 기관 청약과 일반 청약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7월 2일날 SK바이오팜이 신규 상장을 하는데 과연 신규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하고 과연 상장이 된다면 얼마의 가격대가 적정 가격인지 여러가지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SK바이오팜의 공모가는 49,000원에 확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청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 23일과 24일에 모두 완료가 되었고, 일반 청약 직전에 17일과 18일에 국내 및 해외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었죠. 이때 835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기관 청약과 개인, 즉 일반 청약이 모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모 청약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2014년에 제일모직이 상장되었을 때 역대 최고 기록인 30조 649억이었는데 이 기록을 갱신하고 약 31조의 공모 청약이 완료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내가 얼마가 있어야지 SK바이오팜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제가 기관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점에 일반 청약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개인들은 얼마가 있어야지 SK바이오팜에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경쟁률이라는 의미는 내가 323주를 청약해야지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면서 제 계산하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23주죠. 여기에 공모가가 49,000원이니까 49,000원을 곱해줘야 돼요. 약 1,580만원이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서 청약 증거금률이 50%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주면 790만원이 나오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790만원이 있어야지만이 SK바이오팜의 한 주를 공모가에 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1억이 있어요. 그럼 몇 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억에서 약 790만원을 나눠볼게요. 그럼 12.6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약 12주에서 13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23일과 24일에 진행된 일반 청약에 약 1억 원이 있었다면 SK바이오팜의 주식을 공모가에 약 12주 혹은 13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사에도 나와 있죠. 1억 원이 있으면 13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경쟁률 이 부분하고 공모가, 청약 증거금률 모두 다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수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억 원이 있는데 13주를 배정받는다, 돌려서 얘기하면 정말 적은 수치죠. 그래서 정말 기관이라든지 큰 자금이 있지 않았다면 많은 수의 SK바이오팜 주식을 배정받기에는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모주를 배정받기보다는 여러가지 종목들의 사례를 통해서 시초가에 잡아보는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물론 시초가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시초가 대비 상승하는 종목들도 상당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옥석을 가려서 종목을 투자한다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역대 공모주 일반 청약 증거금 순위인데 SK바이오팜이 이번에 1위를 갈아치웠죠. 그리고 2014년에 진행된 제일모직부터 넷마블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으니까 패스를 하고 제일모직과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경보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넷마블, 이렇게 4종목을 과연 상장 첫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제일모직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팜이 나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청약 증거금이 몰렸었고 역대 1위를 기록 중인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장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보여드리면, 지난 2014년 당시에는 공모가가 53,000원이었는데 기관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465대 1을 기록했었고 일반 청약 같은 경우에는 195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인 106,000원에 시작을 했었고 최고가는 약 179,500원까지 상승이 나왔죠.
물론 하루 만에 나온 상승은 아니고요. 약 2주 동안 나온 상승이니까 이 점은 참조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시초가는 공모가의 90%에서 200% 이 사이에 결정이 되거든요. 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49,000원에 결정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 아래를 보시면 신규 상장한 기업은 공모가의 90에서 200% 사이에서 상장 첫날 시초가가 결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49,000원에서 90%인 44,100원에서 200%인 98,000원 이 사이에 시초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200% 상승해서 시초가가 결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98,000원에서 상한가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플러스 30%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반대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모가에서 90%인 44,100원에 시초가가 결정이 되고 여기서 하한가 30%가 들어간다면 30%가 빠질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니까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136,000원이었어요. 그리고 기관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296대 1이라는 아주 좋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일반 청약에서 개인 경쟁률이 굉장히 기대에 못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시초가도 여기 공모가 대비 1,000원 정도 하락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잘 살펴보시면 첫날 밑꼬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음봉이 나왔다가 다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 이후에 약 3거래일 정도 상승이 나왔고 최고가는 186,500원까지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경보제약.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대 공모주 일반 청약 증거금 순위에서 5번째로 가장 많은 증거금이 몰렸죠. 그리고 공모가는 15,000원이었고 기관과 개인 경쟁률이 모두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 시초가는 공모가에서 200%인 30,000원에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최고가가 상장 당일날 38,500원까지 올라갔는데 거의 상한가까지 근접을 했었죠. 그런데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었고 그리고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음봉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비교적 소폭 상승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참조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마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157,000원에 설정이 되었었는데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청약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시초가도 공모가 대비 소폭 상승해서 시작을 했었고 물론 최고가는 시초가보다 더 오르긴 했지만 올랐던 폭이 굉장히 짧았죠. 이렇게 짧았던 반면에 하락폭은 굉장히 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규 상장 종목들은 럭비공과 같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디로 튕길지 모른단 말이죠. 단기적으로 짧게 봤을 때는 하루 혹은 이틀, 3일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넷마블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렇지만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여러 종목들을 비교해 보시고 과연 SK바이오팜도 신규 상장된 당일날 단기적으로나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자료를 보시면 KTB 투자증권하고 대신증권에서 증권사 나름대로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KTB 투자증권에서는 약 6조 4천억 원이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내다봤고 대신증권에서는 약 5조 8,500억 원이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럼 5조 8,500억 원에서 6조 4천억 원을 주가로 환산해서 계산해 본다면 약 74,700원에서 81,700원이라는 가격대가 나와요. 이 가격대는 공모가가 49,000원이죠. 이 49,000원에서 약 52에서 66% 상승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SK바이오팜의 상장 첫날 시초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시초가를 여기 적정 가격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참조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적정 가격은 기관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나온 시가총액을 환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조할 만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 참조로 말씀드리면 사실 신규 상장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예측한 이런 시가총액보다 단기적으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신규 상장된 종목은 상장되고 6개월, 1년 이렇게 많은 기간이 소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출렁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주가에 포함이 된다면 적정 가격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을 참조는 하되 상장 당일부터 며칠 동안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한번 말씀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7월 2일날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죠. 그리고 제가 예시로 제일모직과 경보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넷마블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여기 청약증거금 상위권에 속해 있는 이 종목들 외에 다른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상장 첫날부터 정말 단 1%도 상승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찾아보시고 왜 이 종목은 하락했을까, 이 점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보여드린 제일모직이라든지 경보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은 신규 상장된 당일부터 짧게는 하루, 길게는 약 2주 정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왜 상승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도 비교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모주 청약을 신청한 적은 없는데 지난 2014년에 제일모직하고 쿠쿠전자가 있거든요. 이 종목들은 시초가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약 이틀 정도 홀딩하고 있다가 바로 익절을 했었는데, 제가 제일모직하고 쿠쿠전자를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청약 증거금도 살펴보았고 경쟁률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거든요. 경쟁률이 높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청약을 통해서 배정받지 못한 이 자금들이 다시 상장 당일날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 있게 체크를 했었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기관에서 예측한 적정 시가총액 있죠. 이 시가총액도 굉장히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해마다 시장에서 관심 있는 산업군들이 있단 말이죠. 2014년 당시에는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쿠쿠전자의 밥솥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점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한 가지의 내용만 매몰돼서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초가가 얼마에 설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짧게라도 조금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많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그 외 종목들 주가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관심사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기관에서 예측한 적정 시가총액이 있는데 그 시가총액보다는 더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리고 경쟁률이라든지 청약 증거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날 상장된 이후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판단을 해보시고 나름대로 결정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